네, 안녕하세요. 수줍지만 거만한 경향신문 팟캐스트 답업수다 37회입니다. 네. 저는 이혜인 기자고요. 네, 저는 김여란이고요. 네, 답업수다 마지막 회입니다. 네, 마지막 회. 네. 사실 뭐 느낌은 그냥 평소랑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정신없이 일하다 왔기 때문에. 지금 막 일하다가 허겁지겁 녹음 시간을 15분 넘겨서 네, 갑자기 떨어진 기사를 쓰시다가 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아, 네, 맞아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녹음을 하고 있다고 저한테 말하라고 했는데 네, 제가 뭐 크리스마스 계획은 특별한 게 있나요? 계획 오늘 저녁에는 헬스장에 가고요. 내일 저녁에 야근입니다. 야근? 내일 근무예요? 네, 근무. 전 근데 내일 이제 뭐 아무렇지 않죠. 그런 그쵸. 거 우리는 뭐. 크리스마스 따위 아무것도 네, 그냥 아니에요. 기대하지 않아요. 원래 애초부터. 그냥 우리에겐 빨간 날이 사실 뭐 쉬게 돼도 큰 감흥도 없고. 특히 금요일 빨간 날이 제일 안 좋아. 네, 그니까 왜냐면 맞아. 금요일에 어차피 휴무하거나 쉬는 건데 필요가 괜히 없어요. 뭔가 약간 손해 보는 느낌. 네. 그렇죠. 저도 뭐 크리스마스에는 뭐 별다른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어릴 때는 약간 이제 막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진짜 아기 때 말고 20대 초반, 초중반 때는 크리스마스가 특별한 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렇게 말하면은 약간 되게 좀 외롭고 불쌍한 애처럼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맞아.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그런 걸 이렇게 얘기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답업수다로 레고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생각하면 맞아. 네, 뭐 크리스마스는 진짜 아무 날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느껴져도 그렇게 느껴지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예수님은 좋은 분이시니까 축하드리지만 뭐 생신은 예수님의 생신인 거니까. 네. 저 어제 이제 전화 영어 저도 하거든요. 그 하면서 크리스마스에 계획이 뭐가 있냐고 필리핀 언니가 묻더라고요. 그쪽은 또 다르죠. 네, 거기는 2부부터 또 뭐 그 휴일이라고 막 전화 영어도 쉬더라고요. 그래서 전 크리스마스 I hate Christmas Day 이렇게 얘기했더니 왜 또 헤이트까지 왜 헤이트하냐고 말을 너무 저는 세게 하는 거 헤이트 아니에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싫어하냐 막 이 기쁜 날에서 나는 그냥 휴일인 건 좋은데 이 한국에서는 이게 대단한 날인 것처럼 난리법석 떠는 이게 있어서 난 너무 싫다. 그 저스트 포 커플이라고 내가 또 안 되는 영어로. 이제 뭐 대부분은 원래 가족이랑 보내는 게 맞는데. 그래서 이제 그 필리핀 언니가 뭐 혜인 막 이러면서 막 이거 우리나라에서 엄청 패밀리 데이라고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선생님도 전화영 선생님도 지난주 선물 사러 갔다고. 아 역시 그 좀 가족 선물 샀다고. 그렇게 좀 따뜻한 느낌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오늘 또 마지막 회지만 사연을 안 할 수 없죠. 네, 사연이 왔어요, 청취자분한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또 기쁘게 맞아요. 제가 전에 한번 이렇게 우연히 만났던 적이 있는 분인데 사연을 제가 그때 뭐 당연히 달라고 항상 어디 가나 구걸하니까 사연 구걸자. 네, 주셔서 너무 기뻤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둘 때가 되니까 지난번 제가 말씀한 배우분도 댓글 달아주시고. 그러니까요. 역시 근데 박수 칠 때 떠나야 돼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사연이 약간 길어서 좀 짧게 다듬긴 했는데 죄송해요. 다듬은 것도 제가 까먹었어요. 내용은 같습니다. 뭐 이분 역시 우리 답업수다체로 보내주셨었는데 답업수다체? 네, 읽어주시죠. 제가 읽어볼게요. 네. 요즘 고 씨에게는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생겼다. 고 씨보다 4살 많은 과 선배이자 같은 학회 선배다. 처음부터 선배를 싫어했던 건 아니다. 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선배와는 이런저런 활동을 함께했다. 선배는 성격도 유쾌하고 말도 논리적으로 잘하는 편이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선배가 싫어진 건 이번 학기부터다. 학회 일 때문에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그러면서 불편해졌다. 선배는 고 씨에게 명령조로 아주 사소한 일들을 시키기 시작했다. 야, 꽃병에 물 좀 갈아와라. 저기 USB 좀 가져와. 등이었다. 이상하긴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하며 들어주니 선배의 명령조 부탁은 점점 더 도를 넘어섰다. 어느 날은 함께 있다가 야, A한테 나보고 카톡하라고 말 좀 해라 라는 것이었다. 당황스러웠지만 웃으며 형이 직접 카톡하시면 되잖아요 라고 하니 아니 너 집에 가면서 카톡하면 되잖아 라는 것이었다. 참 볼수록 선배의 권위적인 모습은 눈에 띈다. 지난번 회의 때는 내년 MT 사전 답사를 누가 갈까 정하는 중에 갑자기 남자니까 무조건 네가 가 라고 한 소리 늘어놓은 것이다. 선배에게 맡아주면서 살기는 싫고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마음이다. 하지만 같은 과의 학회라서 선배와 내 사이가 불편해지면 남들이 더 불편해할 것 같다. 어떻게 해야 할까?
전형적인 이분이 그 답업수다에 맞게 네. 주작해내셨다고 해도 믿길 정도로. 근데 주작은 아니고 네, 정말 주작은 지금 전 아니지만 고민하시는 진짜 고구마 100개 먹은 듯한 그 답업수다식 그러게요. 사연입니다. 이게 또 20살이세요. 그러니까 되게 다루기 어렵죠. 이게. 20살. 네. 그때 또 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선배를 보고서 또 느낀 건 정말 역시 세상에 이렇게 상식이 안 통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정말 그냥 일반적인 경우를 뛰어넘은 정말 도를 넘어선 경우잖아요. 지금 고민을 하는 게 되게 착해서 또 본인이 그러는 건데 맞아. 제가 답없이다 하면서 생긴 고민이 뭐냐면 그러니까 원래 알고는 있죠.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는 걸. 근데 그렇죠. 주변엔 잘 없으니까 내가 근데 그런 세상에 내쳐지면 나 대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막 그런 시뮬레이션 상상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최근에 제 친구 얘기 들으면 그러니까 정말 이게 되게 놀라운 얘기. 걔가 이제 예를 들어 한예종을 뭐 나왔어요. 대학원에 이런 거를. 근데 회사에서 이제 뭐 한예종 나왔다고 하면은 이제 약간 일반적인 그냥 이미지로는 뭐 되게 문화적인 뭐 비평 뭐 이런 거 하고 막 이런 뭐 너 느낌인데 미술 공부했구나 이런 뭐 리액션 그런 리액션이 나오죠. 근데 그 친구의 회사 어떤 선배는 예술학 애들 다 깡패라던데 그 학교도 깡패 학교겠네? 이랬다는 거예요. 아 웃겨.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느 사회적 편견 안에 있는 그런 반응이면 그걸 되게 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나오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저도 약간 무서운 거예요. 제가 대본에는 안 썼는데 회의 때 네. 얘기한 것처럼 뭐 예를 들어 제가 경향신문 다닌다 하면 뭐 너 좌빨이야 이것까지는 뭐 그래 뭐 받아줄 수는 있어요. 근데 막 그 간혹 어르신 중에 이렇게 얘기한 분 있어요. 조중동 못 가서 간 거냐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조차 못 해본 그런 걸 막 얘기하시는. 뭐 서성한 이것처럼 조중동을 이렇게 스카이급으로 생각하는 거지. 뭐 그럴 수는 있죠. 근데 그러면서 워낙 막 약간 패배자처럼 취급하면서 야 조중동 갈 수 있으면 가 막 이렇게 하는 게 너무 갑자기 우리를 이상한 프레임에 맞추게 막 그렇게 그러니까 돈 많이 벌고 이름 많이 알려진 데 가라 이거죠. 그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반응들. 근데 여튼 그래서 우리 회사도 사실은 이런 신문사 특유의 답답한 문화 있긴 하지만 뭐 깡패 학교 뭐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상식의 선은 있어요. 어느 정도. 그렇죠. 근데 뭐 이렇게까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되게 많다라는 걸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맞아. 또 뭐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약간 고씨 사연과 상관없지만 또 고씨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네. 예를 들어 뭐 친구 지인이 회사에서 신혼집을 뭐 전세로 구했다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뭐 물어보고 하면. 근데 거기다 또 누가 대고 어떤 사람이 너무 부럽다. 우리 집은 내가 산 자가여서 나는 이사를 못 가는데 2년마다 막 이사 낼 수 있잖아 전세면 얼마나 좋아 막 자기는 집이 있으면서 막 와 진짜 되게 놀랍죠. 네. 뭐 1,000원이면 편의점에서 황제같이 식사할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이다. 국회의원 분. 그러니까 와 진짜 맞아. 저 너무 상식 밖에 있는 사람 많아요. 저는 최근에 되게 왕래가 없던 친척 오랜만에 만났는데 뭐 제가 결혼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너무 당연하게 집 전셋값이 얼마야? 어디에 구했어? 어떻게 구했어? 막 이런 걸 묻더니 왜 거기로 구했어? 여기로 구했어야지. 막 그러면서 막 저희들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어디로 구하라고 정해주신 거야? 뭐 어디로 구했어? 뭐 그 돈이면 어디로 구하겠다. 막 여기를 구했어야지. 막 더 넓은 집에 살아야지. 왜 그 돈 갖고 그런 데를 구해? 막 이러면서 막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라서 좀 전 돈 주실 거예요. 이 말이 여기까지 튀어나왔는데 뭐 집을 알아봐 주시든가. 생각해 볼수록 우리가 상식 밖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회 한 상식을 이루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이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이 선배도 상식 바뀐 건데 고씨의 선배도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이런 걸 시키지 않으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할 아예 그게 없는데 이렇게 누가 안 시켰을 때 어떻게 할까 나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아서 김연아 물 떠와 이런 거 갑자기 막 누가 부장이 만약에 김연아 씨 물 좀 떠올래 하면 나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면역이 안 되는 상황이라. 그러니까 그게 뭐 내가 뭐가 이렇게 불편해서 떠다 줄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진짜 물 떠와 이렇게 갑자기 그러면 김여란 복사해와 뭐 이런 거. 혜인 씨가 지난 시간에 말한 우리 족보 재수생 오빠. 그죠. 사물함에 넣어놔. 저한테 저랑 친하지도 않으면서 뭐 혜인아 족보 복사해서 넣어놔 내 사물함에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하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전 이 사연 들으면서 이제 사회에 나가면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우리
그 여태 방송 해온 거에 따르면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선배 정도면 쪼랩이에요. 쪼랩. 선배가 그런 게임으로 어떤 진상짓이 게임으로 치면 막 거의 슬라임이나 버섯 같은 거 잡는 느낌이지. 너무 가혹하네요. 참 한국에 산다는 게. 그러니까 지금 그 한국 사회가 던전이면은 이건 던전 입구 근처도 안 돼. 마을 벗어나서. 이분 아직 군대도 안 가셨으니까 군대 가면 또 얼마나. 맞아. 군대 가면 또 완전 던전이지 던전. 그래서 일단 이 쪼랩을 가지고 좀 훈련을 이번 기회에 하시면서. 또 저는 이 고 씨가 이제 잘 모르시니까 그냥 잘못 실수라고 저는 짚어드리면 처음에 한두 번 그냥 웃으면서 받아준 거 이상한데 그래도 해준 거 이게 지금 가장 결정적인 실수였어요. 네. 맞아. 근데 사실은 그거를 피하기가 쉽지 않아요. 착한 사람 모르죠. 착한 사람은 그냥 저 같아도 한두 번 해줬을 것 같아요. 뭐지? 하면서. 근데 이제 여튼 이제 이 선배가 상식이 뛰어넘는 어이없는 짓을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나도 상식이 뛰어넘는 짓으로 대응해야 된다. 저희가 가르치는 거 잘 들으세요. 네. 꼰대질이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저희에게 저희가 요구해 왔으니까 답을.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선배를 저는 무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선배가 하는 말은 무조건 그 강아지 소리라고 생각하고 뭐 예를 들면 MT 같은 경우에도 뭐 만약에 뭐 누가 가지 이렇게 답사 누가 가지 회의하고 있을 때 선배가 야 남자니까 네가 가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말을 없었던 것처럼 그 말이 근데 진짜 누가 가지 이렇게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좀 되게 어려운 기술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려운 아직 20살 갓 파릇파릇한. 그치 하긴 나도 지금도 잘 못하니까. 여러분한테는. 그리고 또 그런 경우에는 제가 생각이 안 났는데 그때쯤 생각하면은 되게 어떤 선배와의 관계나 20살쯤에 과내 평가 신경 많이 쓰이잖아요. 혹시나 선배가 또 고 씨한테 되게 싸움을 걸거나 이 새끼 너 내 말 무시해? 그럴 수 있어. 막 이러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넌씨 눈을 하면서도 넌씨 눈을 풀어서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넌 뭐라 해야 될까? A씨 눈치도 없냐? 넌 A씨 눈치가 없어. 하면서도 빙그레를 항상 잊지 않는 웃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뭐 만약에 네가 남자니까 답사 가 뭐 이렇게 하면은 선배 제가 겉은 남잔데요. 속은 여자야. 힘도 하나도 없고 모르겠다 갑자기 하려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넌 신혼보다는 좀 약간 이상해서 접근하기 싫은데. 그래서 갑자기 또 이렇게 애드립이 약하기 때문에 그때 김여름 씨가 회의 때 말한 건 이거였잖아요. 뭐 저 안 할게요 이렇게 하면서 까르르 이렇게 웃으라 까르르 웃으라고. 꽃병에 물 갈아오라고 하면 제가 왜요? 이상한 애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그렇게 하거나 제가 생각한 그거는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자리를 뜨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맞죠. 한다고 하고 안 하는 거 되게 빡치는데. 그거 되게 빡치는데 까먹었다고 계속 일관하면은 절대 뭐라고 못해. 그거 뭐야 넌 까먹냐? 이렇게 뭐 시비 걸 수 없잖아요. 일단 태도는 공손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A한테 카톡하라고 말 좀 해라 그러면 네 한 다음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짓을 계속하면 좀 안 시키기도. 또 까먹었다고 하고 나중에. 그렇죠. 또 제가 이거 하면서 생각해보니까 대학 때도 되게 싫어하는 선배들이 있었고 이상한 사람도 워낙 많으니까 어디에 가든. 근데 이게 막 선배라고 해서 무조건 되게 뭐 다 좋아하려고 하고 잘해주려고 애썼던 게 전혀 아니고 그래. 전혀 안 그랬고 되게 그냥 앞에서도 되게 차갑게 잘 대하고 뒤에서 욕도 많이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김요란 씨가 그 회의 때 해서 제가 욕을 많이 했다는 게 앞에서도 진짜 많이 했다는 얘기인가요? 물론 앞에서 욕까지는 하진 않죠. 근데 이제 되게 그냥 무시할 만한 사람 잘 무시했던 것 같아요. 그게 막 대학은 어차피 막 아예 같이 지내는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약간 20대 초반에는 인간관계를 굉장히 또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면이 다들 있지 않나요? 막 이 사람 하나랑 나빠지면 또 큰일 날 것 같고 이런 거? 모르겠어요. 저희 과는 사실 이제 뭐 그 과 안에서 소모임이나 이런 그 안에서는 사람들이 좋았죠. 근데 이제 그 밖에나 혹은 뭐 가끔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나빠져도 그런 크게 상관이 없는? 네. 맞아. 근데 저는 대학교 때는 처음에 되게 인간관계가 하나라도 틀어지면 안 될 것 같다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죠. 그 호구킹 시절에. 근데 제가 한번 그 랩업하는 그 시기가 있었거든요. 호구를 벗어나서. 그때 한번 제가 김여란 씨한테는 이미 얘기를 했는데 어떤 이제 제가 아는 사람한테 무슨 비밀 얘기 같은 걸 해줬어요. 네. 근데 그걸 이제 이 사람이 너무 양심의 가책 없이 막 남한테 떠벌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미지 포장 이런 거 하려고. 그래서 제가 그걸 막 뭐라고 했더니 되게 대충 사과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저도 그때 호구니까 막 되게 잘 받아줬죠. 사과하는 걸.
근데 그 마음에 앙금은 있었어요. 왜냐 소심하니까. 그렇죠. 끝까지 풀리지 않죠. 그래서 그 앙금을 가지고 1년 정도 품고 품고 잘 지냈는데 품고 잘 지냈어요? 네, 어느 날 이제 너무 아무튼 그 사람 나쁜 사람을 생각했는데 오랜만에 또 마주쳤어요. 도서관에서. 근데 너무 환하게 혜인아 안녕 막 잘 지내지 이러면서 막 다른 사람한테 나 쟤 잘 아는 애야 막 이러면서 또 막 이렇게 하는 친한 거예요. 척을 한다는 거죠? 친한 척을. 그래서 너무 그게 꼴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부들부들 떨다가 여기서부터 좀 사이코주의. 네. 부들부들 떨다가 전화를 했어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저기 웬일이야 막 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한테 오늘 저 인사했잖아요. 근데 저한테 1년 전에 그렇게 한 거 되게 미안하지 않냐고. 어떻게 저한테 그런 식으로 해놓고 제대로 사과도 안 하고 항상 그런 식으로 살 수 있냐고. 막 뭐라 그런 다음에. 잘했어.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사이코주의라고 했잖아요. 제가. 아메리칸 사이코처럼. 그 맞나? 그 잘했어. 나 몰라. 옷 좀 더럽혔다 막 가서 찔러가지고 막 그 시체 옷장에 숨기고 이런 영화 있잖아요. 네. 코리안 사이코였지 아무튼. 그래서 어디 가서 이제 저 아는 척도 하지 말고 어디 가서 나 안다고 얘기도 하지 말라고. 그래 그 사람이 약간 벙쪄가지고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혜인 씨도 그 호구 시절이라고 해도 어떤 씨앗이 그렇죠, 있었어요. 그렇죠. 네, 이런 근데 강한 사이코는 씨앗이. 맞아요. 제 생각해도 사이코 맞고 그냥 얌전하게 얘기하거나 연락을 씹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고 씨도 찬듯한다 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네. 저처럼 사이코 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기사에 가끔 악플 달리는데 그 사람일 수도 있어. 주기적으로 막 북한 가라 이런 악플 날리더라고. 막 무슨 영화 기사 있잖아요. 그런 거 막 무슨 뭐 히말라 이런 거 리뷰 이런 거 써도 막 북한에나 가라 이런 같은 사람이요? 아니 그러니까 전혀 뜬금없는 악플 있잖아. 영어에 썼는데 막 종북 잡발 북한 가라 이런 이 사람일 수 있어. 그러네. 우리 탁하시는 건 아직 모르나? 네. 여튼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 주세요. 이 얘기는 약간 잘못 쓰여서 이런. 그리고 또 제 또 얘기 하나 그럼 더 할까요? 제가 또 이야기 듣고 이 사람은 제가 사이코주의 필요 없이 되게 유사한 경우였는데 잘하진 않았죠. 왜냐 이거 호구 잡힌 경험이니까. 저랑 수업을 같이 듣던 오빠예요. 되게 친한데 어느 날 이제 뭐를 부탁을 했어요. 그냥 진짜 같이 협업해야 돼서 팀플 하다가 이건 오빠가 해서 이따 뭐 주세요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냈는데 너 나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너 나한테 다시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마라. 이렇게 무슨 혜지 되게 공손하게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쓴 거잖아요. 뭐 팀플 할 때 그거는 뭐 마지막 페이지 오빠 정리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거나. 근데 진짜 앞뒤 맥락 다 삭제하고 너 나한테 다시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진짜 온 나 거예요. 너무 소름 기시감 막 떨어져. 그래서 제가 너무 싫어 이런 애들. 제가 반송을 해봤어요. 그 문자를 막 제 친구한테도 보여주고 이게 혹시 내가 이 사람한테 부탁한 게 불손했냐 이러면서 그래도 제가 잘못 안 했어도 잘못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뭐 평소에 말하는 투나 태도가 뭐 잘못했었다면은 제가 사과드립니다. 착한 사람들은 다 또 자기를 엄청나게 돌아보거든요. 저 돌아보면서 기분 나쁠 수 있지 뭐 이렇게 기분 나쁠 수 있지. 나보다 3살이나 많으니까 해서 사과를 했어요. 근데 또 단문이 그러면 그때쯤엔 좀 친절하게 올 법하잖아요. 근데 뭐 네가 뭐 여태 했던 건 사람을 무시하는 처사고 막 그러면서 막 진짜 열등감 쭉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의 그 문자도 보여주고 다 했는데 다들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뒷 사연을 알지만 하여튼 진짜 남자 진짜 찐따에 찐따. 그래서 결국 억지로 잘 지냈어요. 이제 또 잘 지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한 몇 달 정도 있다가 야, 너 걔 사이코인 거 몰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전 가만히 있었는데 걔가 원래 그렇게 이상한 경우에서 욱하면서 화를 내고 좀 부조화를 이루는 애다, 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상한 줄을 모르고 그렇게 살 수도 있는데 혜인 씨나 또 제가 이 고 씨 사연 보낸 분은 딱 봤을 때 되게 평범하고 멀쩡한 상식 가진 사람이에요. 맞아. 그럴 때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문제는 항상 외부에 있기 때문에 맞아. 고 씨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결론은 이상한 사람은 남들도 뭐 시간의 차이가 있다 뿐이지 알아차리게 돼 있거든요. 저도 대학 때 생각하면은 지금 고 씨도 이제 초기에 되게 이 선배가 인기도 많고 좋고 막 이랬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어떤 경우에는 되게 1학년 1학기 때 예를 들어 엄청 인기가 다들 좋아했는데 끝나니까 다 싫어하게 돼 있는 그런 상황? 그런 거 되게 많아요. 네. 맞아. 그래서 그러니까 빨리 튀는 사람들은 또 빨리 싫어하게 되더라고 남들이. 이 선배도 그럴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고요. 맞아요. 딱 하는 짓이 보니까 지금 군대 갔다 온 것 같은데 4살 차이 안 나니까
뭐 일병이나 입영시키던 것처럼 말년에 근데 그 아직 그 알량한 권력의 맛에 헤어나오지 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학교인데 군대가 아니라 그러니까 일단은 이 선배는 무시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무시할 만한 가치 말이 이상하네. 어쨌든 충돌은 좀 피하되.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만날 일을 피하고 협업할 일을 뭐 일단 같은 과고 학회라서 힘들겠지만 피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그 20살 20대 초반을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싫은 사람이나 뭐 이런 불편한 경우를 무시하면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리고 제일 좀 지금 생각하면 좀 되게 나를 힘들게 했다는 괜히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싫은 사람도 무조건 이해해 보려고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그냥 쟤 싫어 무시 이게 아니라 왜 저렇게 행동할까 하면서 이해해 보려고 하고 내가 먼저 모범 보여서 개선해 보려고 하고 막 그런 시도를 했었던 거죠. 정말 저는 그런 방식이 어떤 나의 20대 굉장히 많은 다양한 가치들과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를 막 너무 다 이해하고 되게 존중하려고 애썼던 게 정말 약간 나에게 해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 너무 심적인 스트레스가 컸고 이해하려고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걸 너무 뒤늦게 깨달았죠. 맞아요. 네. 저는 그 당시 이제 제가 막 사귀었던 20살 초반에 사귀었던 애 중에 한 명이 너무 정신병자처럼 이런 정신병자 비하한다고 쓰지 말랬나? 몰라. 아무튼 약간 좀 이상해. 너무 그 또라이처럼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진짜 뻔뻔하게 막 필요도 없는 허언증. 거짓말을 하고 진짜 허언증. 그래서 뭐 되게 이해를 하려고 해봤어요. 뭐 상처가 있나? 저 거짓말도 막 이유가 있을 거다. 나도 그때 그랬을 것 같아. 어릴 때. 어릴 때. 근데 끝에 가서는 세상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데 이상하게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되게 모든 게 막 자유를 얻은 것처럼 편해지더라고요. 그 중요한 건 그런 사람들은 이해를 당하고 있고 이해해준다는 가치도 모를 뿐더러 고마워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 소시오패스 같은 류의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네. 그리고 이 고씨 선배 같은 사람 이렇게 열등감이 사실 이게 열등감 표현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저도 학교에서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멀쩡한 선후방 잘 지내면 되지. 그 안에서 굳이 막 서열을 권위를 나보다 아래인 것처럼 시켜 먹으려고 하고 네. 그러니까 잘 지내고 관계를 회복해 봐야지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미 감정이 좀 이제 고씨 스스로 조금 상한 거잖아요. 그 선배가 아마 느끼고 있을 것 같긴 한데 모르려나? 근데 아무튼 한쪽이든 양쪽이든 감정이 조금 상한 이상 그거에 다시 더 좋아지긴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 선배랑 이렇게 어떻게든 다시 잘하려고 하지 말고 좀 무시하고 이런 일 시켜도 뻔뻔하게 뭐 안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약간 이제 뭐 기싸움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뭐 어떤 남자들은 당연히 선배가 나이가 많으니까 뭐 기싸움이냐 무슨 그러겠지만 뭐 저는 한번 싸우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맞아. 말하다 보니 너무 세지네. 아니 싸우는 것도 괜찮아. 맞아. 네, 그러니까 따져 물을 수 있잖아요. 되게 비합리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맞아. 그리고 뭐 아무튼 그 만약 어떤 일을 시키면 그냥 악감정은 없지만 네가 시킨 일은 진짜 하기 싫다 이런 느낌을 팍팍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 백지처럼 웃으면서 아까 말처럼 우리나라처럼 제가 왜요? 막 이렇게. 네. 그리고 약간 소문 내고 또 그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 형의 어떤 주변 인물이나 아니면 내 동기들한테 근데 진짜 고민이니까 내가 이 형 진짜 좋아하고 이러했는데 사실이잖아요. 근데 형이 나한테 자꾸 이러저런 거 시켜서 내가 맞아. 이게 너무 마음이 좀 이상하고 갈등되고 이런다라는 거를 되게 잘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직장에서도 막 어떤 상사나 누가 너무 또라이라서 막 자기 힘들게 하면 이런 조언 많이 해주더라고요. 일단 사람들에게 네가 이해받고 지지받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그 상황을 먼저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해라. 그리고 저는 상담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편을 안 들어줘도 크게 낙담할 필요 없다 생각해요. 물론 가능성은 적지만. 그러니까 왜냐면은 제가 보기에 명백하게 이 선배의 잘못이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혹시나 또 이상한 집단에서는 되게 애보고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대학 초반에는 누구나 다 잘 지내야 된다는 그 강박이 너무 심해서 괜히 막 또라이한테 항의하는 사람도 막 괜히 이상하게 불화를 이렇게 너무 생각하면 답답해. 그 있죠. 그런 경우 가죠. 너무 딱 떠올라요. 막 어떤 그러니까 상황인지. 마음을 굳건히 먹으시고 본인의 행복이 최우선이니까. 네. 우리 파릇파릇한 20살 청년님. 힘내십시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회니까 사연은 짧게 하고 이 얘기는 하죠. 우리가 원래 항상 사연 뒤에 이제 책이나 영화를 고씨를 위해 소개를 해드리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이번 주 분량상 그거를 좀 제외하고 맞아, 마지막 맞아. 회잖아요. 그래서 혜인 씨가 말해주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답업수다 시작하게 된 계기나 뭐 이런 것들을 이것저것 함께 얘기해보면 뭐 결산 차원에서 간단하게 결산 차원에서 네. 그 영화는 그 히말라야랑 대호 빼고 다 아무거나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걸려있는 거 또 그죠. 혹시 섭섭해하실까봐 네. 네. 그냥 걸려있는 건데 지금 제가 볼 때 걸려있는 것 중에 재미있는 거는 없으니까 1월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1월에 개봉하면 보시고 네, 뭐 그러면은 그 사이 놀고 계세요, 그냥. 네, 놀고 계시고 그 IPTV 보시고. 네. 그래서 김열한 씨는 이제 그걸 물어보고 싶었는데 몇 회가 가장 인상적이었는지. 그래서 저도 생각해봤는데 몇 개 저희가 좀 잘못한 거 말고는 대부분 다 저는 그 비슷하게 너무 좋았어요, 비슷하게. 37회 네, 대부분 다? 네, 그래서 하나 고르기가 좀 어려워요. 그건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하지만 굳이 골라보자면 저는 풀 메이크업으로 잠드는 그녀 편을 고르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김열한 씨의 지인의 사연인데 네. 그 뭐 간략히 얘기하자면 자기 너무 안 씻고 막 화장 다 한 채로 맞아요. 계속 자가지고 피부 더러워지는데 어떻게 그거를 이제 멈출 수가 없다 뭐 이런 고민이었잖아요. 전 처음 보고 되게 특이하다 생각해왔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의 얘기였더라고요. 맞아요. 혜인 씨가 네, 또 저와 저희 동기 남모 씨가 막 격하게 공감하며 그래서 왜 그러지? 진짜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 저는 이제 그 메이크업 외에도 집에 와서 불을 다 켜놓고 잔다거나 김연아 씨 있나요? 전 없어요. 불 켜고 괴로워하면서 쭉 자는 거예요. 그게 없어? 그러니까 되게 대학 때나 이제 바쁘고 이럴 때 뭐 리포트 이런 거 할 때 그땐 몰라도 최근 몇 년에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이번 주 월요일인가도 술 많이 먹고 와서 불을 끄면 되는데 네. 화장을 지워야 어떤 되잖아요. 느낌인지는 알거든요. 그러면 잠이 들면 안 되니까 그 불을 켜고 계속 자는 거예요. 네. 이런 사람 분명히 있을 텐데. 근데 여튼 불을 뭐 켜고 잠을 자거나 이런 식으로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내가 되게 에너지가 고갈돼서 그런 거구나. 그거를 이제 사연하면서 되게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하면서 좀 스스로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됐다는 그래서 거죠? 저 그 뒤로 방을 조금 더 깨끗하게 치우게 됐어요. 왜냐면 그 문제가 왜 발생한 걸 알게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방을 치워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고로 그때 사연 주셨던 고 씨는 아직도 안 지금 줘요? 아니요. 지금 운동을 하시면서 굉장히 바른 생활 뭐 씻는 건 당연하고 굉장히 건강한 삶을 살고 계세요. 그럼 우리의 사연을 듣고 뭔가 그건 아니고 김연아 씨의 잔소리겠죠? 뭐 사연 때문이라기보다 어쨌든 운동을 했는데 뭐 저희 항상 얘기했고 근데 되게 지금 잘 지내요. 맞아. 네. 너무 기쁘네요. 지금 여행 갔습니다. 해외여행. 여행도 되게 싫어하는데. 네. 그러네. 네. 그리고 저는 대부분 좋았다고 했지만 국정화 사연이 약간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 간략히 얘기하면 네, 뭐 그때 이제 제가 아는 사람의 사연인데 그 국정화나 이런 막 시끄러운 뉴스 정치 문제 때문에 어떤 심적 스트레스가 크다, 무기력해진다 뭐 이런 거였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그 일상 사연과 좀 다르기도 했고 또 저도 방송하면서 내 스스로의 마음을 좀 더 알게 된 그러니까 저가 그때 말했듯이 저는 이제 내가 좀 젊게 재밌게 살 수 있는 시간 동안에는 우리나라가 안 바뀌겠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근데 그게 사실 또 그 절망이나 무기력하고 또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떤 그 애매하고 오묘한 그 부분을 그렇게 진 빠지는 느낌이 있어. 네, 그 막 비관하지만 그래도 딱히 막 그런 건 아닌 뭐 그런 거를 사연하면서 좀 이렇게 내가 어떤 느낌인지 알게 된다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그 편에서 저희 국회에 새정치에 대한 했던 얘기들도 되게 생각해볼수록 되게 맞는 분석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게 한마디로 그냥 새정치 노답 이거 아니었나요? 네, 맞아요. 되게 쉬운 얘기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을 하면서 스스로 좀 정리된 것들이 좀 많이 있다고 느꼈어요. 네. 그리고 저는 또 방송하면서 좋았던 거는 그러니까 제가 사연 들으면서 이해 잘 못하는 이거 왜 이러지? 되게 공감 못하는 거 많았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나랑 비슷할 거란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잘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해인도 되게 공감을 하면서 또 다양한 사연을 보면서 이런 저런 고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좀 다른 방식으로 체감을 할 수 있었어요. 네. 저는 뭐 이건 김연아 씨도 그럴 텐데 제가 뭐 평범해 보이지만 굉장히 제가 잠행하고 있거든요. 클로킹 해가지고 회사에서는 클로킹이 뭐예요? 클로킹 이렇게 그
스타크래프트 같은 게임 하면 이 비행 물체를 투명하게 만들어서 몰래 움직이는 건데 네. 제가 클로킹 하면서 그 일반인 코스프레 하고 이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스스로 전혀 그렇지 않았지만 그래서 근데 사실은 굉장히 속이 시끄럽고 좀 특이한 사람이라는 약간 내가 조화를 못 이룬다 뭐 이런 일종의 콤플렉스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청취자분들하고 댓글 달고 사연도 받고 그러면서 느낀 게 아 내가 되게 특이한 게 아니구나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좀 편해졌죠. 맞아요. 저도 그러니까 대학 때부터 그랬는데 내가 약간 좀 마이너고 좀 사회 그러니까 한국 사회 부적응자라거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게 또 되게 콤플렉스가 있었어요. 그쵸. 근데 뭔가 내가 그래서 좋게 생각하고 그렇게 넘겨야지 하던 것들을 이게 답없이도 하면서 되게 다 불편하고 어떤 잘못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아, 내 감성이나 생각이 틀린 게 아니구나. 뭐 또 공감해준 사람도 많았고 혜인 씨가 특히 많이 그랬고. 맞아 진짜. 사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막 매일 하진 않으니까. 우리 해봤자 좀 투덜 수준인데. 그죠? 네, 이렇게 깊이 있게 하진 않았으니까. 맞아. 네, 뭐 그런 게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또 이 방송을 한다는 게 어떤 행위인지 이게 맞아. 방송을 해보니까 아는 거잖아요. 별거 아닌데도. 네, 별거 아닌데 연예인의 마음을 좀 이해하게 됐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PD님하고 김연아 씨 기다리면서 얘기했는데 그 되게 기분이 막 엄청 기사 쓰고 오거나 일에 쩔어서 날카로울 때 방송을 또 딱 하면은 그게 힘들잖아요. 막 바로 전환하기가. 그래서 저는 연예인의 마음을 좀 이해하면서 측은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인터뷰를 막 굉장히 그죠.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며칠 동안 수십 개씩 하는데 만약에 연인하고 헤어졌다고 봐. 근데 거기서 대놓고 나쁜 티를 낼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알게 됐고 그리고 저는 이제 저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좀 복잡하고 속 시끄러운 그거가 좀 덜해졌죠. 이건 좀 김연아 씨 덕분인 것 같아요. 그죠. 뭐 저의 덕분이 크다고 볼 수 있죠. 지금은 저랑 혜인 씨 스탠스 거의 비슷해졌는데 방송에서 처음에는 좀 약간 캐릭터가 다르게 갔잖아요. 근데 뭐 제가 좀 비교적 더 쿨한 캐릭터로 됐는데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살면서는 그렇게 안 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냉철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요? 네. 김연아 씨가 문제집 그거 한 거 말투도 똑같던데? 문제집이요? 중학교 때 우리가 맞다. 그 뭐냐 이거는 열애긴 한데 무서운 것들 진짜. 우리 동기 중에 저랑 남모 씨가 신상 털기 진짜 취미로 하는 애들이거든요. 진짜 이상한 애들이야. 이게 그 오해할 수가 있는데 남의 신상 함부로 터는 게 아니라 취재하다 보면 이제 막 신상 털어서 이렇게 막 연락해야 되고 이럴 때 있으니까. 구글링 정도니까. 구글링이죠. 구글링을 잘한다 이거죠. 구글링을 그렇게 잘할 줄은 몰랐어. 우리가 김연아 씨가 인터넷에 흔적을 하도 안 남겨가지고 그거를 남모 씨랑 저랑 오기에 받쳐서 김연아 씨 거를 막 무서워가지고. 근데 그때는 신상 털려고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털어서 숨길 수 있게 도와주자 해서 서로의 걸 털은 거였어. 뭘 도와줘 기억도 안 나. 진짜야. 근데 그래서 열심히 털었는데 김연아 씨가 중학교 때 그 문제집 회사에다가 질문을 남긴 게 있더라고요. 뭐 틀린 거 지적하는 거예요. 뭐 게시판에 진짜 딱 한 줄 댓글 남긴 건데 우리가 그걸 찾아냈잖아요. 진짜 무서워. 근데 그때도 말투도 딱 이거였어. 근데 X 더하기 Y는 이거 아닌가요? 이건 것 같은데? 이런 말투였다. 그래서 아니 중학교 때부터 어떻게 이런 김연아의 말투로 댓글을 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엄청 웃으면서 그게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다들 그렇게 얘기했어요. 좀 재밌죠. 맞아. 재밌는 사건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렇게 좀 쿨한 캐릭터였다 뭐 이런 거죠. 뭐 어쨌든 근데 제가 이제 뭐 싸가지가 없다라거나 뭐 차갑다고 사실 내가 좀 기술적으로 잘못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생각해 보면 그런 말도 좀 같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반대 되게 둥글둥글 해주려고 노력을 엄청 많이 했단 말이에요. 또 그걸 동경하기도 하고 근데 방송하면서 약간 나의 진짜 내가 편안한 어떤 나의 본성 그런 걸 찾게 되고 진짜 행동으로 어떤 실천 그러니까 옆에 쪽발람이 있으면 이렇게 때리고 뭐 그런 불편한 것들을 일 시키면 선배가 하세요. 뭔가 그런 것들을 되게 자연스럽게 좀 할 수 있게 된 게 되게 저는 덕분인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저도 느낀 게 이게 오히려 더 예의가 발라졌어. 싫은 사람에게 싫은 소리 하면서 정말 더 경우가 있어지고 작업수다만 들으면 그렇게 되는 만병통치약처럼. 청취자들도 그랬었을까 잘 모르겠네. 네. 그러니까 느낀 게 이렇게 에너지를 쓸데없는 데서 소모하는 걸 아껴야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더 잘해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한심하다 생각하는 게 남녀 불문하고
가난하고 밖에서 잘 남들에게는 괜히 이런 스트레스 시달리면서 굽신대고 제가 지난번에 말한 하인짓 하고 집에 와서는 막 화내고 폭군처럼 아빠가 왔는데 인사 안 해! 뭐 이러는 그런 못난 가장 있잖아요. 그게 안 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좋은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회사 얘기, 상사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사연도 많이 그쵸. 와서 느낀 게 저는 이제 예를 들어 밥 먹는 식사를 뭐 누가 할지 결정하고 뭐 어떻게 하고 이런 문제나 뭐 예뻐졌네 누구씨 뭐 누구씨 오늘 어때 이런 품평 외모 얘기가 권력 관계라 생각을 사실 잘 못했어요. 그냥 약간 어떤 사회적인 그런 압박이나 편견인 거지 그게 어떤 권력 가진 사람이 아닌 사람한테 평가하는 그런 걸 생각 아예 못 해봤는데 혜인 씨랑 얘기하면서 느끼게 되고 되게 명쾌하게 생각을 하게 된 그게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거는 저의 뭐 공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사회에 나와서 이 주제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 많이 해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그 대학교 때는 사실 교수님도 우리가 그렇게 굽신대지 않잖아요. 그 밑에 뭐 연구실에서 일하지 않는 한 굉장히 막 교수님도 젠틀하게 우리에게 존댓말 써주고 평등한 관계잖아요. 대부분. 근데 이제 사회 나와서는 위계가 생기니까. 근데 상사에 대해서 칭찬을 하면 그걸 상사가 불쾌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는 걸 보고서 씨가 경험한 게 있나요? 그럼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특정 케이스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굉장히 그게 뭐 막 뭐 누구 부장님은 막 몸이 막 훌륭하네 뭐 이런 칭찬이 아니라 진짜로 막 뭐 예를 들어서 누구 뭐 부장님 혹은 누구 차장님은 뭐 옷을 되게 잘 입으시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도 우리 회사는 그런 경험이 없지만 감히 나를 평가해 이렇게 해서 불쾌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좋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누군가를 평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권력이구나 이런 생각하고 그런 유사한 사례들을 되게 유심히 보게 됐죠. 네, 맞아요. 저도 그래서 그 뒤로 많이 짚어 생각을 해봤더니 확실히 맞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 특히 기자들 뭐 그때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자들은 가지고 뭐 어떤 담당 중에서 뭐 누가 예쁘고 이런 얘기를 되게 쉽게 하는데 들으면서 되게 짜증 나지만 그냥 뭐 워낙 그러려니 그냥 하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문제구나. 내가 그 말 하는 보통 아저씨들이죠. 사람한테 당신 어깨는 어떻고 뭐 머리는 어떻고 옷은 어떻고라고 절대 말할 수 없잖아요. 그것도 그래. 만약에 우리한테 이제 예를 들면 김여란과 나를 두고 뭐 이혜인 씨는 조금 손이 굼뜬데 뭐 김여란 씨는 되게 빠리빠리 처리 잘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사실이네요. 제가 김 부장님은 밥 먹고 맨날 자는데 최 부장님은 참 뭐만 하면 딱딱 처리를 해주셔. 지명계도 빨리 올리시고 막 지명 회의 결과도 빨리 전달해주고 막 되게 데스킹도 잘 보셔. 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사실 똑같은 거죠. 이거 좀 과장해서 얘기를 했지만 그리고 뭐 우리가 다 여태 답업수다를 엄청 또 칭찬했지만 사실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이걸 왜 시작을 했을까요? 초반 방송에서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가장 직접적인 결정적인 건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죠. 돈을 안 줬으면 안 했겠죠. 그때는 사실 푼 돈이지만 큰 돈을 주잖아요. 네. 그리고 그 돈이 되게 결정적이긴 한데 사실 하고 싶었어요. 맞아. 우리가 그 전부터 이런 류의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막 뭐 되게 일상에 대해서 막 좀 투덜대고 혹은 투덜대는 걸 조금 넘어서 근데 뭐 다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가끔 얘기도 하고.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남들도 이런 얘기를 좀 재밌게 들어주지 않을까? 남들에게도 먹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죠. 저는 먹힐 거란 자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되게 혜인 씨나 뭐 동기 방에서 되게 재밌거든요. 얘기하는 게 어떤 발상도 되게 재밌고 근데 저의 어떤 유머의 역지값 되게 높기 때문에 내가 재밌으면 나도 재밌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뭐 저야 맞아. 김여란 씨 노잼이면은 진짜 이 냉소조차 주지 않아요. 김여란 씨는 저기 미안한데 나 이해 잘 못하겠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저 가만히 있죠. 네. 뭐 그랬던 게 있었고 또 결과적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뭐 아주 뭐 김숙과 송환이 비밀보장까지는 전혀 아니지만 뭐 그때 그거 생각난다. 우리가 그때 다 같이 야근 막 김여란 씨도 야근하고 있었나? 그 비모 씨랑 남모 씨랑 이렇게 막 다 크리스마스 이럴 때였어요. 크리스마스였어요. 야근을 이렇게 넷이 하고 있는데 뭐 빛 곱하기 빛은 막 그때 이러면서 개그 쳤던 거 기억나요? 그게 뭐죠? 빛 곱하기 빛? 빛
모모 곱하기 모는 뭐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면서 유머를 네. 했는데 그게 이제 되게 막 엄청 우리를 막 자학하는 그런 유머였는데 네. 나 기억이 넷이 막 터져가지고 되게 다 같이 웃고 있던 기억은 나요. 계속 웃는 거예요. 막 크리스마스 이브인가 크리스마스인데 다 술 마셔서 연말 아니면 막 크리스마스였어. 편집국에서 야근하면서 파티를 하자고 맞아. 못했지. 그냥 술만 먹었나 모르겠네. 술만 조금 먹었었는데 그때 막 일하기 싫으니까 카톡으로 계속 개그 날렸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게 너무 막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돼서 막 웃음소리가 실제로 편집국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막 그리고 이렇게 염탐하는 척하면서 이렇게 뭐 물 들어가는 척하면서 지나가면은 모니터 보면서 웃고 있고 그래서 그 지나가는 글을 보고 또 눈이 마주쳐서 웃고 막. 참 그렇게 아름다운 시절이 있었는데 왜 오늘 크리스마스에는 비모 씨는 비모 씨가 삐져서 또 외면하고 있는지. 우리 이 따뜻했던 얘기를 방송 끝나고 들려줍시다. 네, 그러면 또 이렇게 회개하고 올지 몰라요. 너가 이 우리의 아름답던 그 응답하라 2014 할 수 있냐고. 네가 우리 추억을 다시 돌이켜달라고. 이번에도 서로를 웃기기 위해서. 네, 아무튼 뭐 어제 무슨 얘기가 이렇게 했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는 이 지금 마탱이가 간 것 같은 이런 유머도 남들에게 먹힐 거란 생각했었고 근데 한편으로는 또 방송이 시작 못하고 엎어지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되게 그 새로운 게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아. 되게 두렵고 약간 미루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첫 회하고. 네, 어떻게 하고 막 재미없다고 다들 약간 킬해주길 바랬잖아요. 네, 약간 이렇게 끝내는 게 나으려나 자신 되게 상처도 많이 받고 처음에는 막 방송 하나 올라가고 할 때마다. 근데 그거는 사실 재미가 없었다기보다 우리가 못해서 그냥 못했죠. 못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진짜 대단하다 느꼈고. 저는 근데 지금 굉장히 일치월장했잖아요. 맞아요. 물론 이제 조금 올라가서 계속 유지하는 거지만. 근데 약간 역시 또 세상에 못할 일은 없다 이런 작은 일로 되게 또 큰 자신감을 얻었죠.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런 걸 되게 스스로 느꼈는데 김연아 씨도 비웃을 수 있는데 이제 팩트 파인딩을 하고 비웃을 준비됐어. 탐사 보도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도 뭐 주진우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 주진우 기자분 이런 분이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분들은 그걸 워낙 잘하니까. 네. 근데 나같이 이렇게 일상적인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기자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얘기가 끝까지 해야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리고 기자에 대해서 좀 호감을 가져야 뭐 남들이 그 사람이 하는 얘기 더 듣고 싶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 까르르님처럼 그 하나의 사례로 저희 페이스북을 추가한. 맞아. 그거를 내가 그 캡처해서 경향 페이스북에다가 담벼락에 남겨야겠어. 답업수다를 듣고서는 우리 패친 추가했다고. 이런 게 저의 공 아니겠습니까? 그 까르르님한테 묻어가지고 그 한 분에게. 그래서 이제 저는 방송을 하면서 제가 한국사의 소소한 것들을 더 잘 들여다볼 수 있게 됐고 그게 제가 좋은 기자가 되는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대기자가 되세요, 이인 씨. 왜 이렇게 계속 웃죠? 정신상 못 차리고. 죄송합니다. 네, 뭐 아까도 말했듯이 방송 덕분에 되게 내 불만을 되게 뭔가 예의 바르게 더 말하게 된 것 같아요. 훨씬 살기 편해졌고, 네. 얼마 전에 좀 유명하신 그 어떤 작가분? 뭐 작가는 아니신데 하여튼 어떤 분이 계신데 몸이 좀 안 좋으시다고 뭐 하시더라고요. 근데 70대라고 아직 나이가? 많지 않으신데도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 되게 다들 안타까워하면서 문화부원들끼리 어떤 선배가 꼭 못된 할아버지나 노인들은 늦게까지 살고 착한 사람은 빨리 이렇게 아프고 돌아가신다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평소 푸니까 잘 산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도 못되게 잘 풀어서 잘 사는 방향을 택하는 걸로 네 하고 그리고 뭐 또 저도 약간 이제 소통하고 싶은 욕구나 막 또 인정받고 싶은 이런 욕구들이 있었는데 방송으로 많이 푼 것 같아요. 진짜. 덕분에 일은 덜 열심히 했어요. 일은 진짜 덜 열심히 했어요. 인정. 그러니까 그게 뭐 그렇다고 안 했다는 건 아닌데 예전 같으면 기사 막 쓰는 거에 엄청 이거 잘 써야 되는데 했는데 이제는 난 팟캐스트 있는데 왜? 근데 김연아 씨가 그렇게 내려놓고 쓴 기사가 더 좋았을 수도 있어요. 제가 지난주 공부 중독 개발세를 썼다고 막 참여했잖아요. 나 그 기사 읽었는데 다시 괜찮던데? 보니까 되게 잘 썼더라고요. 그니까. 글은 점점 못 쓰게 돼. 그래서 그 전에 글이 항상 훌륭하죠. 네. 우리 막 대학 다닐 때 진짜 거의 막 명문가였지. 유심히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근데 저는 뭐 다 좋았고 김연아 씨 의견이 다 제 의견이고
뭐 굳이 또 살을 붙여서 포장하자면 저는 헬조선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기자가 되지 않았나. 네, 많이 거만해지기 전에 축하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더 이상 배가 고프고 전쟁의 날까 두려워하는 세대가 아니라 네. 이런 일상에 아주 그런 말도 안 되는 비합리적인 문화에 괴로워하는 세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결국 세상을 움직이는 건 진보의 그런 명분이 아니라 소소한 삶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한다. 뭐 이런 걸 느끼게 됐습니다. 각자 이게 각계 격파를 해야 된다. 체계는 안 바뀌니까. 그쵸. 그래서 청취자들도 불편함 느끼는 거 이게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걸 인지하시고 언제든지 이제 싸가지 없게 행동하세요. 근데 네. 그게 뭐 예의 없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한국 사회는 자기 의견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걸 되게 싸가지 없다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당당하게 우리 답업수다 소통하는 거. 37일 종주행하시고 네. 이제 마지막이네요. 네. 네. 그 시즌 정말 2는 뭐 시즌 기약 2는 없지만 네, 기약은 없지만 어떻게 하시면 좋겠네요. 네. 네, 여튼 잘 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2로 돌아올 때는 저기 회사에 광고를 하나. 시즌 2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뭐 안 하면 어떡하려고. 할 거야 약속하시는 거예요, 혜인 씨? 그거는 괜히 기다리시잖아. 시즌 2? 별로 안 기다리려나? 시즌 2는 그 뭐지? 그냥 제가 좀 수신 제가 되고 난 다음에 치국 평천화를 하러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제 겨울을 좀 겨울을 보내고 나서 봄이 오면 네, 봄이 오면 그때까지 모두들 이 험한 한국 사회에서 본인을 좀 더 아끼고 본인이 행복할 수 있도록 그 마음가짐 하나로 굳건히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1, 2월은 잘 사실 거예요. 작심삼일의 계절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럼 언젠간 다시 만나요. 안녕. 네, 안녕히 계세요.